국방부가 어제 발생한 공군 KF-16 전투기 비정상 투하 사고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며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이 최신의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의 국내 첫 비행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기체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출발해 평택항으로 이송됐으며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수량 검사를 마친 후 이함대에서부터 해군항공사령부 예하 62 해상항공전대로 첫 비행을 했습니다. 해군은 이번 MH-60R 도입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 등 강화된 해상항공작전 수행을 기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오폭 사고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15명, 군인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 사고 대책본부를 확대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피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간인과 군인 부상자 규모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공군 중심으로 꾸려졌던 대책위를 흡수해 오폭 사고 대책본부를 확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 공군 KF-16 전투기 비정상 투하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송구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파교란용 총 제민건으로 드론을 제압하고 드론 정찰 자료를 임무에 활용하는 등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리모 씨가 러시아군이 지급한 드론 전파교란용 총을 실전에 사용했다는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정리해줬어요. 처음에는 잘 떨어지는데 주파수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지고. 리모 씨는 또 러북 연합부대 내에서 러시아군이 드론 정찰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해준 사실도 밝혔습니다. 중대 7명이 편집돼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당국과 연계를 취하고 포사격을 어떻게 지원해달라는 걸 그걸 우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주고 나고 기도 안내도 해주고 그런 거랬어요. 소방차 지원하려는 것들 드론으로 정찰도 해주고 정찰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도 해주고. 이어 러시아의 포격 지원에 대해서는 좌표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허튼 지역에 탄착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파병 초기 드론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제민건으로 대응하는 등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파병돼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면서 북한군 상당수가 살아서 북한에 복귀하면 유사시 우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다음 주부터 정례적인 한미연합 연습인 FS 연습이 실시되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올해 FS 연습에 대해 악의적인 모든 증표를 빠짐없이 갖추고 최악의 변이를 거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조선반도에 정세 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훈련 빈도를 늘린 것을 두고도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한미가 어제 야외 기동 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통신은 전쟁 광란이 가파로운 상승 곡선을 그리며 위험천만한 개선해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수 국가들은 저들의 미련하고도 분별 없는 전쟁 연습 소동으로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이 실시될 때마다 정세의 격화를 이유로 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또 FS 연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한이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놓은 것을 두고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분히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올해 FS 연습은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원거리에서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최신의 해상작전 헬기 MH-60R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MH-60R 시호크는 2020년 12월 미국 정부와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총 12대를 도입하는 구매 계약이 체결돼 현재 순차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도입된 기체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 인수 후 해상 운송을 통해 저번 달 25일 평택항으로 이송됐습니다. 시호크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비행 점검 등 수령 검사를 완료했으며 어제 2함대에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MH-60R 도입으로 해군의 대잠 전력과 해상작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난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해군과 관계기관에 감사드립니다. 해군의 전투함 건조 사업과 연계해 도입된 MH-60R은 해상의 전개의 대잠전과 대수상함전, 감시정찰, 인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할 경우 최대 4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MH-60R은 해상 레이더와 디지털 전자광학 장비 등 고성능의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수상함 등 해상 표적이 정밀 타격 가능한 헬파이어 대함 유도탄, 수중 잠수함 공격용 MK-54 경어뢰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이번 MH-60R 도입을 통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항공 대잠전 능력과 작전 해역에서의 원거리 감시 정찰 등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KFN 뉴스는 코브라 골드 훈련을 태국 현지에서 취재해 연속 보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국적 연합훈련 속에서 활약한 우리 해병대의 모습을 총정리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코브라 골드 훈련. 지금은 한국과 미국, 태국 해병대가 수색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정예 해병대원들의 연합작전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한미태 연합해병대는 정글을 극복하고 목표 지점을 확보하며 전술적 협동성을 높였습니다. 다국적 군의 수색 부대의 전투 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며 The importance of Cobra Gold 2025 is to continue to develop interoperabil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partner nations. 같은 시각 바다에서 펼쳐진 수중 침투 작전. 물속에서 은밀하게 기동하고 적진 폭파 후 퇴출하기까지. 연합작전의 성공은 신뢰가 바탕입니다. 연합해병대는 목표물을 향해 기동 사격하면서 개인별 사격 능력도 키웠습니다. 타겟과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사격이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형이 경사져 있어서 사격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연합훈련은 전술 교류의 장을 넘어 평화라는 같은 목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ความเป็นปึกแผ่นแบบนี้ระหว่างมิตรประเทศต่อไปครับรับทราบรับปฏิบัติ 상륙작전 3일 전 우리 해군 노적봉함. 상륙군인 해병대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의지를 다져봤습니다. 벌써 이렇게 25일이나 훈련이 진행된 상황이고 다들 많이 지쳤지만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훈련에 좀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전의 날 상륙 명령에 따라 해병대원들이 출격합니다. 선임들과 후임들과 같이 열심히 훈련받고 타국에게도 저희의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리고 해병대를 대표해서 온 만큼 열심히 훈련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진으로 내달리는 상륙 돌격 장갑차 KAV. 다국적 연합해병대가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들은 적이 쏘는 포탄을 뚫고 적진으로 깊숙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의 성공에 낯선 전장 환경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타군에 비해서 월등히 수준이 높고 장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병대는 국가전력 기동부대로서
어떠한 전장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한 대규모 연합훈련.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 해병대의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7포병여단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포술 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포술 능력을 발휘하고 전투 기술을 한층 끌어올린 현장,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일사불란한 사격 제원 산출이 진행됩니다. 야외 훈련장에서는 K9A1 자주포가 맹렬히 기동하고 전포 분야의 직접 사격 절차와 방열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육군 7포병여단의 간부 포술 경연 대회 현장. 간부 전투 기술 향상은 완벽한 화력 대비 태세 확립의 필수 요소입니다. 대회에 참여한 7포병여단 간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교리평가와 사격제원 산출, 측지, 관측, 전포, 통신에 이르기까지 포병부대 간부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과목은 자동과 수동 방식을 모두 평가해 간부들의 전반적인 숙련도를 높였습니다. 포대장으로서 사격지휘뿐만 아니라 포반 내 사수의 역할까지 평가를 준비함으로써 포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마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회는 2025년을 간부 정예와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부대 목표 아래 진행됐으며 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부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간부 능력이 부대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모토로 간부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술훈련, 포탄 사격을 통해서 간부 교육 훈련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 있습니다. 간부들의 전투 기술을 한층 끌어올린 육군 7포병여단. 압도적인 화력으로 승리하는 충호 포병부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오는 8일 FC 안양을 상대로 승리를 노립니다. 국군 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은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첫 K리그 시즌을 치르는 안양을 상대합니다. 국군 체육부대는 안양이 차린 홈 개막전에서 승점 3점을 챙길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 모두 패해 가라앉은 안양팀의 분위기는 국군 체육부대의 승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던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것이 승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전우들을 구하고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를 기리는 김범수상 시상식이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은 지난 6일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김범수상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첫 수상자로 윤주성 대위진 등 14명을 선정했습니다. 김범수상은 임관 3년 이내 참모직위 장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는 2004년 수류탄 훈련 중 순직한 고 김범수 대위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김범수상은 기존 제구상과 6탄 시병사상 등 전쟁 영웅들을 유래로 한 전쟁 영웅상과는 달리 평시 국민과 전우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기리는 살신성인상의 첫 사례로 꼽힙니다. (3년) 전 공군 전투기를 몰다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그를 기리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창공을 닮은 파란색과 공군 모자가 이색적인 신간도서. 하지만 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반짝이는 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1일 민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다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의 추모도서가 발간됐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지만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의로움과 용기에 대해 오롯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쨌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낀 건 어떤 압도적인 존경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영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담아내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웅의 진솔한 모습을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바로 가족.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추억 속에 있는 그를 다시 만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픈 작업이긴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속 기억을 얘기하면서 또 치유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함께 했을 땐 보이지 않았던 멋진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입학 말리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완벽하게 말리지 못한 건 후회하죠. 후회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근데 또 정민이가 거기 가서 늘 차선의 선택이었는데도 최선으로 만든 거 보면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사람으로 그런 건강한 청년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심소령의 멋진 모습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마음에도 생생합니다. 인관을 했을 때 저한테 자랑하면서 그날 사줬던 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저한테 했죠. 감사하다. 그리고 네, 더 말을 잘 못하겠네.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히고 목도 매지만 학생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정민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자랑스럽게 내가 담임했어. 나의 제자가 영웅이라 생각돼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행위였을 수도 있고 소령으로서의 책임감이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순간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K방산을 이끌고 있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모두 무한궤도로 기동하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 지형이 많고 험준한 지형을 가진 곳에서 궤도 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데요. 기갑 장비의 기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무한궤도 시스템에 대해 방산톡톡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궤도를 생산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궤도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궤도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캐터필러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근데 정식 명칭은 트랙이라고 합니다. 무한궤도 이렇게 한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바퀴가 갈 수 없는 좀 곤란한 지형, 소프트한 지형 이런 데서 궤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악 지형이 많다 보니까 거의 궤도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궤도는 사실은 이제 농업용에서 시작했습니다. 바퀴 두 개 사이에다가 철사로 이어진 그 발판, 나무 발판들을 쭉 연결하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참호를 건너고 철조망을 부수는 걸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비밀 무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때 위장 명칭이 탱크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갖고요. 굉장히 빠르게 전진하는 기갑 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전격전이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하고 폴란드가 순식간에 점령돼 갖고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차의 중요성과 그리고 궤도라고 하는 그 차량 구조 기술이 각광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동력 학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동차를 보시면 바퀴가 4개지 않습니까? 차량 중량이 보통 한 1톤이 좀 넘어가는데 그거를 4바퀴가 나눠 담당하는 겁니다. 바퀴는 구형이다 보니까 땅에 닿는 부분이 사실 적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는 이제 접지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땅에 닿는 면적 대비 차량의 중량이 누르는 그 압력을 접지압이라고 그러는데요. 궤도는 그 접지압을 스프레드 시켜갖고 넓은 면적에 분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궤도 설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 궤도는 바퀴하고 바퀴를 그냥 연결하는 발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단순한 구조로는 이제 나무 발판을 썼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구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발판들이 철제로 대체를 됐고, 철제하고 철하고 맞붙이다 보면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라고 하는 재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도면 중에 가장 오래된 도면은 1960년이었는데요. 60년대에 이미 고무가 궤도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궤도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 발판을 쭉 연결하는 그 체인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그 궤도의 원리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하면서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전투 차량용에 있어서는 바퀴를 여러 개 놓는데 그걸 보기륜이라고 부르고요. 보기륜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전방에는 유동륜 그리고 뒤에는 기동륜이라고 하는 바퀴가 달리고 있습니다. 기동륜을 기동시켜서 궤도를 전진시키면서 궤도 자체가 회전하면서 차량이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궤도의 메인 부분은 궤도 몸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기륜과 맞닿아서 차량의 중량을 지탱하는 부분이고요. 몸체와 몸체를 연결하는 핀이라고 하는 기다란 봉 형태의 그 부품을 연결하는 부품이 3개가 있습니다. 링크 부품이라고 그러는데 끝단에는 선단 연결기, 가운데는 중앙 가이드. 중앙 가이드가 그 보기륜과 보기륜 사이를 지나가면서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바닥에는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이제 궤도 패드라고 하는 부품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예, 궤도의 재료는 크롬 몰리브덴강 계열을 주로 쓰고 있고요. 좀 더 강도가 필요한 핀 같은 부품은 크롬 니켈 몰리브덴강을 써갖고 강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궤도에 쓰이는 고무는 굉장히 경도가 높은 재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 중에서도 경도가 좀 높은 재질로 좀 쓰고 있고요. 접지압을 가장 넓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좀 설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모도 중요합니다만 그 청킹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뜯겨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굴곡진 형상보다는 매끈하게 만들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면에 접촉되는 형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북등 형상으로 만들어서 좀 볼록하게 만들었는데 눌리면 평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초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전장에서는 무인화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고무궤도라든가 아니면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궤도들이 좀 쓰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도에서 그 기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재료를 좀 더 가벼운 재료로 바꾸는 그런 노력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실패 사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비철금속이라든가 고무궤도로 나가는 검증을 계속 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높은 수준의 자주국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후배들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군 전력에는 다양한 위장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장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군 전력에 사용되는 색상에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초록색 전차, 청회색 전투기, 검은색 잠수함.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시설이나 장비, 개인이 적에게 제대로 식별되지 못하게 하는 위장. 장병은 물론 전력까지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수단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위장의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장병들이 입는 전투복일 텐데요. 전투복엔 색상부터 무늬까지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다양한 위장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적외선 탐지 장비 등에도 눈에 띄지 않는 위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적외선 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적외선 위장은 주변 환경의 적외선 반사율과 유사하도록 만들어 야간 작전을 할 때도 적외선 탐지 장비에 식별되지 않는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우리 군은 적외선 위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형과 계절 변화에 맞춘 5가지 색상을 선정한 뒤 촘촘한 마이크로 패턴의 디지털 무늬를 전투복에 적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흑색, 침엽수색, 수풀색, 나무줄기색, 목탄색을 적용하지만 해병대의 경우 기습 침투, 해안 상륙 등 임무의 특성을 반영해 청회색, 모래색, 적회색, 수풀색, 흑청색의 색상과 물결 무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열화상 카메라에 발각되지 않게 하는 개인 위장막도 개발되었는데요. 초미세 합성 섬유와 금속, 중합체를 결합한 열시각 은폐 소재로 만들어서 위장 기능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에는 주로 어떤 위장이 적용될까요? 전력은 운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색상을 달리합니다. 지상에서 운용하는 전차의 경우 수풀, 설원, 사막 등 작전 환경에 따라 녹색, 흰색, 모래색을 칠한답니다. 이때 위장색은 비대칭 무늬를 적용해 칠하게 되는데요. 채도와 명도, 색상이 대비되는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해서 물체의 윤곽선을 불분명하게 만든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을 위해 전차가 입는 투명 망토도 있는데요. 바로
기동 위장 체계 MCS입니다. MCS는 열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등 1에서 100GHz 영역의 전파를 흡수하거나 변조할 수 있는데요. 전력이 발산하는 신호를 80%까지 감소시켜 탐지 가능성을 낮춥니다. 은엄폐물이 있는 지상과 달리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공중과 바다에서의 위장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전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체 하면에 청회색을 도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늘색이 아닌 청회색으로 도색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청회색이 지상에서 봤을 때 하늘의 색과 가장 유사한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에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기체의 경우 검정과 같은 어두운 색으로 도색하기도 합니다. 그럼 점투함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수상함의 위장색은 어떨까요? 바다와 같은 푸른색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회색으로 위장을 하는데요. 회색 계열로 보이는 수평선의 색과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색상으로 도색한답니다. 희뿌연 해무와 조합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려우니 회색은 수상함의 위장색으로 안성맞춤이죠. 더불어 회색은 사람의 시각에서 가장 식별하기 어려운 색상이기도 한데요. 식별이 되더라도 거리감을 느끼기 어려워 얼마나 근접했는지 혹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전투기와 수상함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회색은 다른 색상보다 반사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적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성도 낮춰준답니다. 그럼 심해에서 운용하는 잠수함은 어차피 어두워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위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잠수함도 엄연히 위장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빛이 잘 닿지 않는 수심 150m 이내에서 잠항하는 잠수함은 주변의 환경과 비슷한 검은색으로 위장한 겁니다. 혹여 빛이 들더라도 검은색은 빛을 가장 적게 반사하는 색이기 때문에 항공기 등에 피탐될 위험도 적습니다. 장병과 전력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위장. 앞으로 또 어떤 위장 방식이 개발될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6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1차 한국-이탈리아 해군대 해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해군의 해양 안보 협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와 군사외교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올해 개최되는 자국의 방산전시회에 서로를 정식 초청하고 2차 회의는 내후년 이탈리아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6일 사단 주둔지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장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군장병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신설된 교육장은 첨단 기술 중심의 사단 구조 변화를 선도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3월 7일) 기상정보입니다. 꽃샘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자체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점차 늘겠습니다. 다만 어제 유입된 스모그의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곳곳에서 공기가 탁해졌는데요. 수도권에서도 먼지는 오늘 밤까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가 나타나겠으며 충청 이남으로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철원 영하 3도, 원주가 영하 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대구가 12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0일에는 남해상과 제주를 중심으로 야간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11일에는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12일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바람이 강한 날씨 속에서 경기 강원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로 접어들면서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